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남 온라인 학교 고1 수학을 맡은 성하연 선생님입니다. 자, 저번 시간 미션 문제 풀어봤나요? 숨겨진 그림도 찾아보고요. 채팅창에 답을 말한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찾기 좀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숨은 그림은 고양이였고요. 아직 안 해본 친구들은 꼭 해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공부 명언 하나 짧게 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하지 않는다. 이것이 팩트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팩폭한 건 아니죠? 자, 전 시간 채팅창에 있었던 내용 중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시영이 친구, 은산이 친구 오늘도 수업을 듣고 있나요? 시영이 친구가 참 어려운 수식도 열심히 잘 쳐줬어요. 은산이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 아무튼 이런 1% 안 되는 소금과 같은 댓글들 때문에 선생님이 힘내서 수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댓글들 많이 달아줬으면 좋겠고요. 또 지은이 친구 오늘 또 수업 듣나요? 선생님 설명 들으면 수학이 갑자기 심오해진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아무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짧게 진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거 설명하고 기본 문제 하나 풀고 바로 응용 문제, 심화 문제 넘어가서 조금 심오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아무튼 선생님이랑 하고 있는 부분들 잘 이해를 하면 학교 가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밌는 댓글도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보면 여기 양갱이 친구가 구독자 12만 명인데 뭐 하는 사람임? 일단 뭐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12만 명은 선생님 개인 구독자가 아니고 아무튼 중1부터 고1까지 구독자 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 때문에도 선생님이 원래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선생님에 대한 소개, 어디 근무하는지를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이 캐릭터 본 적 있나요? 1강에서 나왔던 친구예요. 이 캐릭터는 충청남도 교육청 과학교육원의 마스코트예요. 참고로 선생님은 아산에 있는 충청남도 교육청 과학교육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과학교육원 안에 있는 충남 수학체험센터에 파견교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자, 과학교육원 홈페이지 들어와 보면 이렇게 여러 사이트 또 안에 있는 체험관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VR로 그러니까 사이버 창의 누리관이라고 해서 직접 오지 않고도 전시관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구축을 해놨어요. 이게 충남 공공기관 중에서 최초로 적용됐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와서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도 충남 수학체험센터를 VR로 확인한 거예요. 직접 돌아다니면서 전시물 하나하나를 클릭해 볼 수 있답니다. 자, 선생님이 과학교육원 얘기를 잠깐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과학교육원이 특히 자연계열 학생한테는 그러니까 진로와 관련된 스펙을 쌓는데 좋은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층에는 뭐 기초과학 1관, 기초과학 2관, 또 2층에는 수학체험센터부터 해서 창의융합관, 생명지구과학관, 또 3층에는 전자현미경실이나 천체관측실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대학 관련된 학과와 관련이 돼요. 게다가 주말이나 방학에는 1365에서 신청해서 자원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학생 도슨트라는 것도 모집을 해서 전시물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코로나가 종식돼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많이 방문하고 여러분들의 스펙도 쌓고 또 학종에 대비해서 여러분만의 스토리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깨알과 같은 홍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화면을 잠깐 볼게요. 자, 카톡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확인을 안 했죠?
아무튼 오늘도 조립제법 공부하고 이 퍼즐을 할 거예요. 자, 뭐라고 써 있나요? 끝에? 캔캔이라고 써 있죠? 혹시 캔캔 퍼즐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옆에 1이라는 숫자 써 있으니까 알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채팅창에 1 써보겠어요? 알고 있는 친구들? 아직도 댓글이 안 올라오고 물음표만 나오고 있네요. 자, 혜성이 친구가 안다고 숫자 2를 적었네요. 자, 이 캔캔 퍼즐은 우리가 이제 가로가 n개의 칸이 있고 세로에도 n개의 칸이 있으면 n 곱하기 n 사이즈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n 곱하기 n에서는 1부터 n까지 숫자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로, 세로에는 중복되지 않게 하나씩만 입력하고 또 작은 사각형 안에 연산을 만족하는 숫자들로 채워야 하는 퍼즐 게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 하나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는 가로가 3칸, 세로가 3칸이니까 얘는 3 곱하기 3 사이즈의 캔캔 퍼즐이에요. 자, 3 곱하기 3이니까 얘는 어떤 숫자만 쓸 수 있냐면 1, 2, 3, 이 3개 숫자만 쓸 수가 있죠. 그러면서 가로줄, 세로줄에는 1, 2, 3이 중복되면 안 돼요. 이거는 수도쿠와도 비슷한 규칙이죠.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는 3이라는 숫자 하나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 칸은 3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2 나누기라고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칸은 두 숫자가 들어가는데 나눠서 2가 되는 두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 사용했기 때문에도 실제로도 1과 2를 가지고 나눠서 2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칸에는 1, 2 또는 2, 1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갈지는 이제 다음 칸들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있는 9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도 이 세 칸이 세 숫자를 곱해가지고 9가 되는 수로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곱해서 9가 되는 거는 3, 3, 1 생각할 수 있나요? 곱해서 1이 되는 자, 근데 같은 3끼리는 같은 줄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3 하나를 또 다른 3 하나를 이쪽에다 써주고 남아있는 빈 칸에 1이 들어가면 이 칸에 있는 세 수의 곱이 9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윗칸은 2가 돼야 1, 2, 3이 중복되지 않고 여기 1이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요. 아무튼 선생님이랑은 이제 이 캔캔 퍼즐을 오늘 이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퍼즐 판이에요. 그런데 또 숫자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숫자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숫자를 찾고 이 퍼즐을 풀 거예요. 참고로 이제 시작할 때도 안내가 되어 있었지만 아무튼 퍼즐판이나 지금 수업하고 있는 자료는 충남 이 학습터 학습 자료실에 있으니까 꼭 다운받아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학습 목표 알아볼게요. 아무튼 같이 학습 목표 써볼 날도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채팅창에 꼭 써보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조립제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무튼 오늘 공부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립제법. 자, 그러면 조립제법이라는 게 뭐냐? 이 조립제법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식을 직접 나누지 않고 누구만을 사용해서 누구를 사용하냐면 개수만 사용을 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조립제법이라고 해요. 자, 중요하니까 여러분 채팅창에 조립제법과 개수만 사용한다.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개수만 사용을 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조립제법이에요. 우리 전 시간에는
뭐 다항식의 나눗셈 또는 나머지 정리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직접 나누면 이 아래에 있는 얘처럼 목과 나머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직접 나누면. 참고로 이거는 직접 나누는 과정은 선생님이 해보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물론 이제 목 빼고 나머지만 물어봤다면 나머지 정리 써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목과 나머지를 그러면 어떻게 구하겠냐? 선생님이 조립제법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아무튼 오늘 최소한 이제 이 강의를 들었으면 어떤 식으로 조립제법이 적용되는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지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조립제법 개수를 이용한다고 얘기했었죠? 개수. 그래서 나누려는 식인 x 3승 빼기 2x 플러스 1의 개수들을 차례로 써보면 1, 2창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0을 써주고 1창의 개수 상수항. 자, 이게 나누려는 식의 개수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x 플러스 2로 나눈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누는 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처럼 이 식이 0이 되는 숫자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숫자를 앞쪽에다가 써줘요. 그리고 또 하나 나눗셈이랑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기호를 표현을 했는데 조립제법은 반대로 아래로 이제 뒤집힌 이제 이런 모양으로 선을 그어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 방법은 첫 번째 숫자는 그대로 아래로 내려와요. 그대로. 자,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와 1이 곱을 해요. 둘 곱하면 마이너스 2. 그거는 그 다음 칸 윗줄에다가 써놔요. 그리고 나서 또 위아래를 여기는 더해요. 이게 이제 또 나눗셈과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나눗셈 계산을 할 때는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서 계산을 하죠. 근데 조립제법은 반대로 위아래에 있는 걸 더한다는 것. 아무튼 기호 표현 얘도 뒤집혀서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계산도 빼는 게 아니라 더하는 걸로 거꾸로 기억을 해두면 공부하는 데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거는 앞에 있는 이 숫자를 가지고 마이너스 2를 가지고 마이너스 2와 얘네 둘이 또 곱을 할 거예요. 얘와 얘를. 둘 곱하면 얼마가 되죠? 4가 되죠. 그 4를 다음 칸 윗줄에다가 쓰고 또 위아래에 있는 거 더하고 또 앞에 있는 것과 곱해서 위에다 써주고 둘 더하고.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까지 쓰게 되면 이 끝부분은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선을 하나를 그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3 얘를 우리는 나머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나머지. 그리고 얘가 나머지. 선생님이 노란색 형광펜처럼 물결 친 이 부분. 여기는 몫이 되는 부분이에요. 몫. 참고로 몫에는 개수 3개가 있죠. 뒤에서부터 생각하면 얘가 상수항, 1차항, 2차항이에요. 그래서 얘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문제에 대한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개수만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조립제법의 장점이에요. 아무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거는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그러면 지금 했던 거를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과 같은 조립제법이 있다라고 하면 얘를 이제 고백꼴로 표현을 해보세요.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이런 꼴로. 자, 이런 꼴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일단 위에 주어진 부분, 얘가 나누려는 식, 이제 얘가 A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A는
뒤에서부터 생각하면 상수항 1차항, 2차항, 3차항. 그러니까 얘는 x 3승. 그 다음 2차항의 개수가 0이니까 2차항은 없겠죠? 없으니까 이제 1차항 마이너스 2x 그리고 상수항 1. 다음과 같이 a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마이너스 2. 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냐면 x 플러스 2.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앞쪽에 있는 숫자는 그 숫자를 대입해서 0이 되는 식 하나를 생각을 해주면 돼요. 물론 이제 그 식이 1차 식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1차항의 개수가 1인 거예요. 1. 근데 그 1인 거는 선생님이 뒤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얘를 우리가 B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아랫부분 여기를 보고선 우리는 이제 목 Q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 그리고 이 작은 갇혀있는 칸에서는 이제 나머지 마이너스 3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이랑 표현한 이 값들 가지고 A라는 식, B라는 식, 또 Q로 볼 수 있었던 식, 그리고 나머지였던 마이너스 3. 얘네를 순서대로 대입해서 A는 BQ 플러스 R 이런 꼴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조립제법의 모양을 보고도 이렇게 이제 식의 모양을 만드는 이런 문제를 하나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참고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캔캔 퍼즐 푸는 데 있어가지고 A부터 E까지의 문자의 값이 나타나게 되네요. 자,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우선 이제 여기에서는 x 3승 더하기 4x제곱 빼기 13x 플러스 3 얘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항의 개수 1과 4와 마이너스 13과 3이 윗줄에 쓰여져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A 값이 얼마라고? A 값 3이라고 찾을 수 있겠죠? 상수항 3. 자, 두 번째 x-2로 나눴대요. x-2로. 그러면 우리는 조립제법 사용하려면 나눈 식이 0이 되는 x값을 사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x 누구냐면 2. 그래서 우리는 2라는 숫자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b는 2라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숫자들 잘 올려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 과정인데, 자, 이 2와 2를 곱해서 이 2가 된 거예요. 그리고 위와 아래는 더한다고 했나요? 뺀다고 했나요? 위아래는 더한다고 했죠? 선생님 댓글 보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C값은 6이래요. 4와 2를 더한 거니까 6. 또 2와 C값인 6을 곱하면 이제 D가 되는 거예요. D는 12가 되겠죠? 또 위랑 아래랑 더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 또 이 마이너스 1은 앞에 있는 숫자 2랑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돼서 또 위, 아래 더하면 A값 3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와 더하면 2는 1로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부터 E까지 이렇게 5개의 숫자 찾았습니다. 아무튼 최소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았으면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조립제법을 사용을 하는데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왜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그런 의문이 든 친구들 있나요? 왜 조립제법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하나?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렇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자, 우선 여기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엑셀의 이제 3차 다항식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 fx라는
3차 다항식을 ax의 3승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t. 자, 이런 꼴로 설정을 하고 이 3차 다항식을 1차식인 x-알파로 나눠 보려고 해요. 그러면 나눴을 때 몫을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로, 그리고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항이 될 텐데 이제 대문자 r로 표현한다고 하면, 자,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처음 주어진 식을 1차식 얘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얘에다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 이거 다 전개하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개된 결과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곱해서 동류항끼리 정리해서 나타내면 아무튼 아래에 있는 이런 식처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도 하나의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양변의 개수 비교를 통해서 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와 얘 두 식을 비교하면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면 3창의 개수끼리 같은, 2창의 개수끼리 같은, 1창의 개수끼리 같은, 상수항끼리 같은, 그러니까 이런 4개의 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전개만 할 수 있으면 개수 비교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P는 A라고 쓸 수 있어요. P는 A. 자, 그리고 Q는 B 플러스 알파 P. 이 식을 변형을 시킨 거죠. 또 R도 이 식에서의 R, 얘를 나타낸 건데 C에다가 알파 Q를 더하면 이게 R 값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상수항인 대문자 R, 얘는 D 플러스 알파 R.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공간이 부족해서 화면 전환을 해보면 앞에서 표현했었던 그 결과예요, 이게. 자, 이거를 찾아놨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조립제법 계산. 처음 주어졌던 3차식이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 플러스 t. 그래서 윗줄에 a, b, c, d라는 개수들 나타나게 되죠. 개수들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 x-알파로 나눈다고 했기 때문에 알파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수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앞에 있었던 알파랑 곱이 돼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알파 P. 알파 P라고 쓴 거는 이 A 값이 우리 여기 큰 동그라미 부분 보면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계속 색칠하고 있죠. A 값은 P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A 대신 P로 바꿔서 알파 P가 생긴 거예요. 또 위아래는 더한다고 했기 때문에 B 더하기 알파 P. 근데 B 더하기 알파 P는 우리가 Q로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또 Q로 바뀌게 돼요. Q로 바뀐 상태에서 앞에 있었던 알파와 또 곱을 한다라고 하면, 곱하면 알파 Q가 위에 생기게 되고, 또 위랑 아래 더해서 C 더하기 알파 Q. 근데 C 더하기 알파 Q는 또 R이라고 쓸 수 있죠. R. 그래서 이번에도 R이라는 값을 가지고선 앞에 있었던 A 값이랑 또 곱을 해서 다음 칸 위로 올려보내면 알파 R. 그래서 얘네 둘 더하면 D 더하기 알파 R. D 더하기 알파 R은 나머지였던 대문자 R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3차식을 가지고 조립제법 왜 이렇게 이용해도 되는지 그에 대한 확인을 해본 거예요. 아무튼 이제 원리가 조금 어려우면 적용만 할 수 있어도 될 것 같으니까 아무튼 이 부분도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 이제 몇 개 풀이를 해볼게요. 참고로 여기 화면에 나온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선생님이 미션으로 내줬던 문제예요. 수업하면서도 두 식,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를 공부했었기 때문에 1차식 2x-1 또는 1차식 x-2분의 1 얘로 나눴을 때 이제 나머지 구하라고 했는데 나머지가 1로 같다는 거 어제 이제 잘 찾은 친구들 있었어요. 게시판에도 답을 남겨준 친구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차이점도 물어봤었죠? 선생님이 차이점? 물론 차이점이라고 하면 나누는 1차식이 다르다는 것도 차이점이지만 근데 다른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몫이 다른 이 부분이 선생님이 물어보고자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식은 이 식과 이 식, 여기는 몫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걸 이제 선생님이 물어봤던 거고요. 문제 풀면서 그에 대한 해답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fx라는 4x 3승 빼기 3x 플러스 2 얘를 1차식 2x-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찾자.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을 배웠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볼게요. 자, fx의 이제 개수들 순서대로 4, 0, 마이너스 3, 2. 2x-1로 나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2분의 1을 사용을 해가지고 조립제법을 쓰면 되겠죠? 자, 나누는 표현, 조립제법은 이제 아래쪽으로 그리고 나누는 식을 0을 만든 값인 2분의 1은 앞쪽에다 쓰고 자, 그럼 첫 번째 숫자 내려오고 앞에 있는 2분의 1과 곱해서 올려 보내고 또 얘네 둘 더한다고 했죠? 조립제법은 더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이랑 또 2를 곱하면 1, 둘 더하면 마이너스 2, 또 앞에 있는 2분의 1과 곱하면 마이너스 1을 더하면 1. 자, 그래서 이 식을 보고 일단 우리가 곱의 모양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자, 2분의 1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을 얘기할 수 있어요? 2분의 1 때문에 어떤 1차식? 2분의 1 때문에 자, 선생님 잠깐 채팅창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2분의 1 때문에 어떤 1차식을 생각을 해야 돼요? (2분의 1) 때문에 우리 처음 문제에 있었던 2x-1 얘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함정이에요, 함정.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얘 때문에 x-2분의 1이라는 식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왜 선생님 문제는 2x-1로 나누는 거 물어보고선 여기는 2x-1이 아니라 x-2분의 1을 썼나요? 근데 이제 조립제법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하나 이제 숨겨뒀던 게 1차식으로 나누지만 2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누는 걸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조립제법에 사용되는 숫자가 있다고 하면 이 숫자를 보고 x에서 그 값을 빼는 이런 1차식을 떠올려야 돼요. 일단 이 부분은 식을 만들고 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나누려는 식 fx인 4x 3승 빼기 3x 플러스 2 얘는 x-2분의 1에 몫인 4x 제곱 플러스 2x 빼기 2에다가 나머지 1을 더하면 되겠죠? 자, 이 표현 가능하죠? 일단 x 빼기 2분의 1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부분 똑같이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를 해놨어요. 우선 등호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항등식 표현이라서 양변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비교를 할 거냐면 두 식의 최고차항이 4x 3승이 나올 수 있는가? 최고차항인 4x 3승 나오려면 x와 4x 제곱 얘네 둘을 곱해야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식을 전개해서 좌변에 있는 이 식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최고차항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식을 만약에 얘가 아니라
x값 2분의 1 때문에 2x-1을 생각을 했다고 하면 얘에다가 얘를 곱한다고 하면 4x 세제곱이 나와요? 4x 세제곱 안 나오죠? 그래서도 우리가 앞부분에서 2분의 1을 보고 2x-1이 얘가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x 표시한 거예요. x 빼기 2분의 1인 얘를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립제법 이용할 때 여러분이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있었던 문제처럼 만약에 2x 빼기 1로 나눈 목과 나머지 찾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는 뒤에 있는 식에서 2로 묶어서 앞에 있는 식에다가 곱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4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2x제곱 플러스 x 빼기 1 이렇게 바뀌어서 뒤에 있었던 2가 앞에 있는 x-2분의 1에 곱이 되니까 2x-1로 바뀔 수 있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나머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x-2분의 1로 나누든 2x-1로 나누든 나머지는 1로 같았던 거고요. 아무튼 목에 대한 차이를 조금 이제 이해해야 하는 이런 문제였어요. 자, 지금 한 거 좀 어렵나요? 어려우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부분 꼭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추가로 문제 하나를 더 제시를 할게요. 참고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F에 들어가는 숫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선생님이 따로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A분의 B로 나눴다. AX 빼기 B로 나눴다. 그러니까 나눈 식이 A배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A배만큼. 그러면 몫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어야 하냐. 아무튼 이 부분만 잘 이해하면 되겠죠. 자, 우리 흙탕물 친구가 제일 먼저 답을 적어줬네요. 하여튼 선생님 답은 언급 안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이제 조립제법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응용 문제를 제시를 해볼게요. 자, 문제 하나 읽고 시작을 해볼게요. 답을 언급은 안 했지만 표시는 해줬죠? 예. 자, 다음 장치는 다항식 fx가 얘가 입력되면 fx를 x-1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나오는 연산 장치래요. 이 그림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요.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얘를 연산 장치에 집어넣어서 나온 몫을 다시 또 연산 장치에 입력을 한다고 하죠. 몫을 또 입력한다는 거. 자, 그래서 그때 나오는 나머지를 찾자는 문제예요. 나머지. 자, 푸는 방법은 일단 몫을 찾아야 하니까 조립제법을 사용을 할게요. 자, 우리가 나누려는 식은 x 3승 더하기 x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2. 그래서 개수들만 이용해서 표시를 해놓고 자, 그럼 누구로 나누냐면 x-1로 나눈다고 했죠? 자, x-1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1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할 거예요. 1. 자, 그러면 첫 번째 숫자는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 앞에 있는 숫자랑 곱이 돼서 올라가고 둘 더하고 또 곱이 되고 더하고 곱이 되고 더해서 다음과 같은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네요. 자, 여기까지 가능하죠? 그런데 이 문제가 연산장치에 집어넣어서 나온 몫을 이 몫을 다시 연산장치에 또 입력을 한대요. 그래서 몫을 우리가
1, 2, 마이너스 1로 찾아놨는데 얘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얘를 또 이 장치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 얘기는 한 번 더 조립제법을 쓴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그래서 이 문제는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2번 사용하는 문제라서 연조립제법이라고도 불러요. 연속 조립제법.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면 계산했던 부분 아래에다가 한 번 더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돼요. 자, x-1로 나누기 때문에 1 써놓고 첫 번째 숫자 내려가고 2 곱해서 위로 올라가고 위아래는 더하게 되죠. 또 곱해서 위로 올라가고 2 더하면 다음과 같이 나머지 구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이 문제에 대한 나머지는 자, G에 들어가는 숫자가 됩니다. 나머지 2인 거 찾을 수 있겠죠? 아무튼 조립제법 2번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립제법 응용하는 또 다른 문제들 또 해결을 해볼 텐데, 자, 우선은 다항식 x의 10승-1을 x-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예요. 차수가 조금 커져서 식이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 아무튼 이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응용된 문제 몇 가지도 더 안내를 할게요. 물론 이제 학교 시험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뭐 숫자만 바뀐다거나 차수가 바뀐다거나 조금 응용된 이런 개념들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도 선생님이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생각해보면 좋을 그런 문제 몇 개를 제시를 해줄 거예요. 자, 하나는 x의 10승-1 얘를 나누는 상황인데 x의 n승 빼기 1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일반화가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n 자리에는 뭐 11도 들어갈 수 있고 100도 들어갈 수도 있고 1000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다. 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자, 우리 1차식으로 나누는 목과 나머지 구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x-1의 제곱 이런 이제 2차식으로 나눈다고 하면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 참고로 이 문제에서는 몫은 구하지 않고 이제 나머지만 물어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미션이 되는데 아무튼 기존에 주어진 문제는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화면을 조금 어둡게 해볼게요. 깜깜한 화면 보여서 조금 당황스럽죠? 아무튼 우리가 이제 풀려는 문제는 x의 10승-1을 x-1로 나눈 나머지 이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목도 찾고요. 그러면 x 10승 빼기 1 얘는 우리가 조립제법을 쓸 거기 때문에 10차항의 개수 1 9차항, 8차항, 7차, 6차, 5차 땡땡땡 해서 0 빼기 1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0 몇 개 썼나요? 0은 깜깜하니까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1차항의 개수부터 9차항의 개수까지니까 0은 9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9개. 자, 이런 상태에서 x-1로 나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숫자 1을 내려오고 2 곱해서 올라가고 또 2 더하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하고 계속 해보면 1이 반복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1. 자, 마지막에 1 올라가고 더하면 0이 돼서 실제로 x 10승 빼기 1은 x-1로 나누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보고 목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몫은 자, 1 많이 있는데 1이 몇 개 있어요? 자, 채팅창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 몇 개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 나머지는 0이고 몫은
몫에 선생님이 쓴 일은 100개는 아니고 너무 많죠? 우리 청정수 학생이 9개라고 하면서 물음표 했는데, 참고로 선생님이 여기 V자 표시한 부분 있죠? 아까 0 몇 개 있다고 했어요? 0? 0이 9개. 그러니까 이 자릿수 맞춰보면 1은 10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10개. x 9승부터 x의 8승, x 7승 쭉 가서 1까지.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x의 10승 마이너스 1, 얘는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x의 9승, x의 8승, x의 7승 해서 x 플러스 1 이런 몫이 생기고, 나머지는 0이 되는 상황이에요.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우리 전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저기 원영이 학생이 승이 아니라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공부할 때 승이라고 배워서 그렇게 이제 무의식 중에 나오는데, 아무튼 9제곱, 8제곱, 제곱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옳은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조금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아까 퀴즈 선생님이 냈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같이 해결을 해볼게요. x의 n승 마이너스 1을 x-1로 나눈다면 얘는 x의 n-1승부터 시작해서 n-2제곱, n-3제곱 쭉 가서 1까지 이런 식으로도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실제 나중에 아니라 다음 시간이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공부하는 시간이 될 텐데, 아무튼 이런 모양의 식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아무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앞에서 선생님이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몫을 찾았기 때문에 그 몫을 가지고 한 번 더 조립제법을 이용을 하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도 꼭 해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했었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조립제법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조립제법.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고요. 아무튼 조립제법 2번, 3번, 여러 번 연속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 조립제법을 이용을 하면 나머지도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만 구한다고 하면 나머지 정리를, 조립제법은 몫도 함께 구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누구로 나눌 때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눌 때인데, 어떤 1차식이라고 얘기했죠? 1창의 개수가 1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꼴이에요. x-알파 꼴. 그러니까 x 앞에 개수가 있어서 조금 변형됐을 때 목 부분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도 이제 공부한 내용들 이 성취 기준 보면서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도 해보고, 질문 있으면 구글 클래스에 질문도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인수분해를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목요일 이제 1교시가 되는데, 아무튼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이라서 조금 슬프죠? 슬프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고는 있는데,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 뭐 꾸준히 풀다 보면 그래도 이제 수학이 뭐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꼭 그렇게 되리라고 선생님은 믿고, 아무튼 그렇게 믿고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어려운 수학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아무튼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